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정동웅입니다. 네, 연휴 잘 쉬고 오셨습니까? 저희도 지난주 수요일날 뵙고 금요일날 딱 하루 일하고요. 오늘 다시 빠르게 찾아뵙습니다. 자, 정동 대표님, 연휴 때 뭐 좀 하셨습니까? 잘 쉬셨나요? 예, 저는 잘 쉬다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좀 피곤하신 게 모내기를 좀 하고 오셨다던데 우리 정동 멘토님 아버님께서요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일 좀 도셨다는데 어떠셨어요? 예, 연휴 내내 모내기 하다 왔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시장에서요. 하지만 저희가요, 지난 추천드린 종목들 잘 살아남았습니다. 로만손 정말 잘 갔죠? 기아차 잘 버텼습니다.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였어요. 좀 이따 예시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자그마치 외국인이 1조 이상의 순 매도세를 보였었고요.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 3천억 이상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정동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시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1%대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우리 장이 연휴로 쉴 동안은 글로벌 증시가 좀 오른 면이 있었는데, 조금 쉴 때 동안, 올랐던 부분을 오늘 반영받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내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미리 매도를 했다, 이러한 관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장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현선물 수급 매매 동향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에 들어서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좀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장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00억, 그리고 기관에서 240억 원, 그리고 오늘장 외국인이 500억 원, 그리고 기관권에서 161억 원, 동반 순매도를 이거래일 연속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엑소더스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역시나 금요일과 오늘장에 서울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만의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단일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끝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매매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서 저가 매수가 조금 가능한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요, 반등의 실마리가 보인다면요, 우리 정동원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조금 한번 이행을 해보는 건 어떨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크게 글로벌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 조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뒤에 정말 크게 숨겨져 있는 게 이 부동산 버블론, 중국에서 문제인데, 이게 터지게 된다면 정말 사태가 심각하게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지금 현 시장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해하시는 환율. 자, 환율이요, 1,040원 1,030원이죠. 깨고 내려갔어요. 자, 이 흐름에서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혜주들은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철강주들이나,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는 채산성이 좋아지는 업종들을 보시면 되고, 피해주는 뭐가 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데 제대로 매출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쇼핑, 유통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호텔,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기입니다. 큰 하락은 오늘 다 뺀 것 같습니다.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상승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합권의 움직임도 염두에 둬봐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개별주 움직임, 저도 똑같습니다. 개별주 움직임을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M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요, SM을 저희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잘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이제 엔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앨범이 미뤄졌었잖아요. 그게 미뤄졌다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엑소가 어제 0시 자정 기준으로 해서 앨범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중독이라는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뮤직비디오가 단기간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죠.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SM이 오늘 조금이나마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SM 제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엔터주들, 지금 엔터주 중에서요, 주목해야 될 게 SM뿐만이 아닙니다. 엑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싸이, YG 나옵니다. 그렇죠? 싸이가 나올 거예요. 싸이 나오면 어떤 종목 올라가죠? DI, 오로라, YG 엔터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뭐가 또 있습니까? 음원에 대한 판매가 올라가니까 뭐가 되죠? KT 뮤직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덩달아서 로엔이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다 같이 엔터주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동원 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M 같은 경우는 기타 엔터 미디어 관련주랑 같이 엮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오늘장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SM 같은 경우는 이거래에 강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김선민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엑소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엔터주, 미디어 관련주,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수혜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정재현 멘토님한테 뭐 포트 편입이 돼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필두로 해서 관련된 뭐 드라마 제작사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SM, CNC 이러한 엔터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거대 시장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당장 안 좋아진다면 이러한 엔터주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모멘텀이 모두 소멸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늘 뭐 키워드 종목인 S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엔터나 미디어 관련된 쪽으로 2분기 뭐 3분기까지 꾸준히 지켜보실 분들은 YG엔터 이런 SM 같은 대형 기업을 조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엔터주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한번 추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종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로엔 누굴까요? 로엔 소속사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시스타가 있습니다. 왜 시스타가 있죠? 자, 시스타는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속돼 있는데요. 로엔이 스타쉽 엔터를 푸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시스타도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로엔 올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최근에 수급 역시나 오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수급도 살아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로엔의 먼저 수급을 조금 열어놨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창을 열어놨습니다. 보시자면요. 기관들의 매수 흐름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게 정말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로 잡히는 게 차트 흐름인데 사실 차트를 보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조금 들어가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실적도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도 멘토님 어떤 종목 혹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제이콘 텐트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뭐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제이콘 텐트리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타 뭐 제작사와는 다르게 조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제이콘 텐트리 리스크는 조금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했을 때 역시나 장기적인 투자가 조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뭐 SM, CNC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인가요? SM, CNC가 IR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돼 보면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SM, CNC 뭐 굉장한 뭐 투신 기관으로 해서 굉장히 수급이 들어왔는데 SM, CNC 역시나 단기로는 테마성을 타거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로는 SM, CNC 그리고 중장기로는 제이콘 텐트리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잘 보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낸드 디램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쉬지 않고 달려줍니다. 저도 추천을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짧게나마 한 4, 5% 정도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매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더 올라가네요. 뭐 어쨌든 하이닉스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의 흐름이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어요. 실적은 좋아요. 1분기도 좋고 2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자, SK하이닉스 근데 항상 이 흐름에서 한 번 쫙 민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들 가끔 보였거든요. 정도 멘토님 이거 지금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요, 이 종목? SK하이닉스 최근에 뭐 45,000원까지 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인가 전일장에
증권사 레포트, 국내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뭐 54,000원까지 잡은 뭐 증권사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개인적으로 봤을 때 4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갑자기 꼬인다면 역시나 4만 원 초반대나 4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만약에 이 추세선 자체가 무너진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한 게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2012년 중반부터 한번 반등을 한 흐름부터 해서 고점 라인을 제가 연결을 해봤어요. 자, 이 포인트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고점 포인트 영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1년에 몇 번씩이고 반복이 됐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은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거의 그 고점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장의 흐름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번 슈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시장에서 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SK하이닉스 뭐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보고 조금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 현재 가격에서 매력도는 점수로 드려볼까요? 51점 드리겠습니다. 51점. 정보부터님 몇 점 드리겠습니까? 저는 뭐 한 7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기에 대량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다면 이제는 4만 원, 4만 원 마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4만 5천 원까지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률 10%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뭐 이자 수익을 한다고 해봤자 뭐 3%, 뭐 4%가 안 되는 그런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10% 수익률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목표가를 최소한 44,000원, 45,000원까지 잡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70점 이상까지 줄 수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전력입니다. 확실하게 좀 방어주 전략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한국전력은 우리 정동훈 멘토님께서 포트 안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한국전력 올해 실적이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언제 있냐면요, 12일 날 있습니다. 이번 달 12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전기세 인상 있었잖아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정동훈 멘토님 이 종목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실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뭐 SK 하이닉스 뭐 70점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은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도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 또한 받쳐주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D램 가격 이러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면 모멘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기면 더 생겼지 훼손될 리는 조금 만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4년인가 5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상 최대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를 본다면 한국전력 정말 100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 잠깐 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한 달, 두 달 동안 뭐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수급을 보면 파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전력보다 사실상 수급이 좋게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좋게 들어오는 그런 대형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에 의해서 망가지는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 꾸준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정말 좋은데요. 한전 KPS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움직입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습니다. 외국인 꾸준하게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잠깐만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051600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4월 18일부터 해가지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외인들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아주 수급이 양호한 종목. 하지만 기관이 조금 빠져나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한국전력보다는 약간 수급적인 매력도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트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번 전 고점 자체 박스권을 위로 뚫고 가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데 좀 안정적인 흐름은 한국전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데요. 잘 판단해 보시고서 한국전력을 뭐 비중 중에 담자면은 3대2 정도로 담아보시는 것도 아니면 3대1 정도로 담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종목 준비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멘토들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1기획을 시세 부진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로만손 목표가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 기존 1,800원에서 11,500원으로, 손절가를 기존 9,300원에서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장 0.9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9.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가 오늘장 손절가 5,4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7.7%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LB세미콘과 동아 엘텍 종목이 각각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예병군 멘토의 오이솔루션 또한 장중 손절가 16,800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일장 새로운 종목을 편입 준비해 주셨는데요. 인터엠 종목 세워주신 매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원 멘토의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와 이건창호를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서 각각 편입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위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23.5%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김용준 멘토의 동국 SNC가 16.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15.8%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이고요. 5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3.9%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지원 멘토의 사마 네트웍스가 오늘장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83.8%로 여전히 1위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92.8%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24.2%로 2위를, 예병군 멘토가 15.2%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기획하고 로만손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자부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천천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제가 많이 내진 않습니다. 적당히 수익 내고, 수급이 꼬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이 안 좋아지면 거기가 바로 목표가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기획을요. 매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가격으로 매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오후장에서도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시면 되고요. 로만손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가 제가 1,800원이었는데 11,500원까지 상향을 시키겠습니다. 이유는 실적 괜찮고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손절가, 이제 입절가로 바뀌겠죠? 10,000원까지 제가
상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로만손 보여 계신 분들 잘 보고 계시면 되고, 로만손 아마 이 종목은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저보다 이 종목으로 재밌게 수익 보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자부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전문가 나오시라고 하세요. 걱정 마시고 가져갑니다.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방송만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계 1위 앤드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해외 법인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으세요. 워렌 버핏. 네, 워런 버핏. 자, 미국의 5대 부자 중에 한 명이시죠. 종목을 한번 사면은 20년, 30년이고 가져가시는 지독한 양반. 네, 지독한 양반이에요. 자, 그분께서 포스코 좋다고 얘기하시고 나서부터 주가가 가네.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현재 이 종목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가가 오른 지가 2달 가까이 됐어요. 계속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히든카드 키워드로 워렌 버핏 준비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세계 1위 앤드밀이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볼까요? 보자면요. 자, 금형 공작기계 부품, 각종 전자기기 부품을 정밀 가공하기 위한 소모성 절삭 공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여러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로 다 팔려요. 어디요? 어디로 팔리냐면요. 이건 제가 앤드밀의 모양을 갖고 왔는데 어디로 팔리냐면 바로 세 번째 해외 법인 쪽. 미국, 중국, 자, 유럽. 자, 워렌 버핏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네, 잘 아실 겁니다. 네, 중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 보자면 크기를 제가 다르게 했어요. 크기를 다르게 했어요. 미국은 좀 작아요. 중국, 두 번째, 유럽연합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게 사실 가장 크게 좀 커졌던 게 유럽 쪽인데 중국 쪽 법인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자리가 잡히고 미국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약간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 이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그 포인트가 이 종목의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경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경기가. 그 포인트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YG원입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아시겠지만 YG원,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요? 워렌 버핏이 이 종목을 투자했다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이스카라는 회사가 YG원의 지분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스카란 회사는요. 버스커 해서웨이가 어디죠? 워렌 버핏 회사죠. 거기서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워렌 버핏도 YG원에 대해서 많이 떠들었어요. 네. 큰 흐름, 이 앤드밀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앤드밀이라는 제품이 한 번 더 볼까요? 앤드밀이라는 제품이요. 참 재밌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거기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이라서 자꾸 소모성이라서 이게 안 바뀌네요. 바뀌었습니다. 소모성이라서요. 자꾸 답니다. 나로 드서 달잖아요. 드라이버 나사 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나사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상한 거 봅니다. 드라이버 나사가 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1분기 때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고 진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2분기 때 어떻답니까? 더 좋아진답니다. 잘 아시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유럽 경기 회복, 미국 경기 회복되니까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열심히 제품 써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돕니다.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최소 앞으로 40% 이상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고 신문 기사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미국 주택 가격도요.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요. 당연히 집 새로 사가지고 뭐합니까? 리모델링도 하니까 정부에서 이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풀어주고 있죠. 그럼 뭐합니까? 열심히 드릴로 쓰게 돼 있어요. 열심히 벽을 뚫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용한다고요. 전 세계 1위 말씀드렸죠. 전 세계 1위 엔드밀이라는 제품이에요. 엔드밀. 그렇죠? 엔드밀. 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종목의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종목 가장 좋아하는 차트 보지 마시고요.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딱 열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요. 이런 수급을 가지고 있는 종목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관들의 수급이 보여요. 자,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73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만요. 뒤로 가볼게요. 80만 주 2달, 3달 92만 주. 자, 잘 보세요. 근데 4달째 되자마자 기간 수급이 싹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2월부터 봅니다. 차트를 보자면 2월부터 기간이 이 종목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끌어올립니다. 어디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사. 이거는 그냥 사. 보지마. 그냥 사. 그냥 사자예요. 사자. 자, 근데 외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외인을 보니까 외인들이 좀 들어온 듯 싶더니만 외인은요. 4월 언제입니까? 21일부터 매도를 보여줍니다. 매도를 보여주는데 4월 21일부터 거의 그쯤부터 해서 기간은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냥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요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거의 다 샀어요. 많음을 여기서 다 담았거든요. 쓸어 담습니다. 잘 보세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서 이쯤에서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요 포인트 됩니다. 1,500원대. 한 10% 좀 안 나고 있을 거예요. 기관들이 10% 좀 안 나고 있어요. 자, 흐름 볼게요. 차트의 큰 흐름 볼게요. 자, 딱 보니까 2013년도, 2012년 말부터 해서 박스권 흐름이 보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이 정도 그림이 잡혀요. 자, 보통 이럴 경우에 바닥으로 많이 밀려 박스권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거 잠깐 이따 그려볼게요. 박스권의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중반. 요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12,500원.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12,500원 정도.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기관들이 매수가 멈추지 않는다. 외인들이 여기서부터 안 되겠다. 불이 나게 다시 매수 들어온다 싶으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YGN은요. 실적이요.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3, 4분기인데 죽을 써가지고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 건설 경기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건설 경기, 건설업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는 더 좋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코스피의 1, 2분기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8% 증가합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그런데 코스피의 하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할까요? 약 40% 이상이 증가한다는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종목일까요? 경기민감주. 뭐가 있죠? 철강주. 건설업, 은행 등등 요 정도 포인트들이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건설 경기 살아나고 건설업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YGN 뒤따라가나요? 아니요. 얘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열심히 찾아가지고 준비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이건 좀 자세하게 세워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흐름 자체가 약간의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자, YG원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00원 라인 박스권의 중반 라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갭에서 현재 11,550원 라인인데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가 12,500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익률로 따지면요. 뭐 한 7, 8% 정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적나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잘 보세요. 기관들이 이게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20만 주, 거의 10만 주밖에 안 나와요, 하루 거래량이. 기관이 몇 주 들고 있죠? 90만 주, 3달 동안 들고 있어요. 자, 이거 털려면요, 보통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래량이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 좀 나와줘야 돼요. 30만 주 나와줘야 된다고요. 거래량 30만 주 이상 터지기 전까지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여기까지 왔을 때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거 목표가를 상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살아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왜 살까요? 싸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외인들의 매도 어떻게 할 거냐? 외인 많이 나가나요? 산 것도 없어요. 별로 산 것도 없는데 뭘 나갑니까?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 외인 지금 매도 보세요. 많이 없죠? 천주 단위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개인 매도 많이 몇만 주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수가는요. 현재가 11,550원인데요. 현재가 보고 매수 괜찮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잘 분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12,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짧게 갑니다.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YG원 준비해봤고요. 로마한 솜처럼 날아가기를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은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000원 목표가까지는 강력하게 홀딩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장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손절 라인이 터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오늘장에도 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손절가 5,4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지바이오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권에서 대량 차익 매도를 내놓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시세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지바이오가 그에 쏠려서 조금 하락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상으로는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지바이오 웬만하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개인적으로는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또한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라 코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역시나 매수가에서 매도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5%에서 7%까지만 짧게 먹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장에 마지막으로 기아차를 편입을 했었는데 기아차 환율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환율 하락을 보인다면 기아차, 현대 기아차 이러한 수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스크 또한 완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PBR 거의 한 배, 1.1배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기아차 하락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아차 또한 바닥을 잡고 턴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의 히든카드 종목에 대한 키워드 워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세계 인류 기업이다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후공정이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핸들러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왔는데, 키워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 인류 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특히나 2000년대 이전에는 일본 기업들,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일본 가전, 전자업체들의 광고가 주류를 이뤘던 게 이런 타임스퀘어 광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이러한 가전업체와 현대기아차 이러한 기업들이 초일류 기업으로 조금 다가서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대다수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초일류 기업이 됐다 이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초일류 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초일류 기업이냐? 글로벌 전 세계 점유율의 50%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게 반도체 후공정이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화면은 웨이퍼를 쪼개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조금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13년도 전년도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도체와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후공정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2013년도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속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아니면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유심히 봐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핸들러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핸들러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핸들러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반도체 소자, 반도체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화면에 가지고 온 장비가 핸들러라는 장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의 장비 있는데, 대당 3억 원에서 높게는 5억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핸들러 부분,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 글로벌 5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바로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크윙 시장에서 잘 알지는 못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테크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기업 중에 세계 초인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크윙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핸들러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점유율 5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는 매출, 납품,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 점유율 5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얼마만큼의 기술력,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진테크라든가 테스라든가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조금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단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이전될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는 테크윙을 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전 세계 50% 이상 점유를 했던 게 메모리 핸들러 부문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핸들러는 연간 시장 규모가 한 2천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성장이 조금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왔던 게 사실상 테크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드디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역시나 핸들러 시장 규모 자체도 글로벌적으로 메모리보다 3배 이상 큰 6천억 원 이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 진출은 테크윙의 굉장히 큰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은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변화는 역시나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인 ENC 테크놀로지는 2013년도에 지분을 투자해서 지분 80%를 확보한 종속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LCD, OLED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좋은 시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ENC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과 ENC 테크놀로지 성장 두 가지가 가미 된다면 테크윙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이어지는 회사의 구조적 변화를 조금 주목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테크윙 차트를 보면서 조금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한 4월 22일 정도에 대량 장대 양봉이 2거래일 정도 나오면서 6,300원, 현재 6,3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 사실상 테크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을 한다면 이제는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매수가는 6,2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낮게 잡는 이유가 역시나 내일장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6,250원 정도면 조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7,2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목표가일 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만원 부근이기 때문에 상승 기대치는 굉장히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5,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테크윙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두 종목 YG1과 테크윙을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한번 제대로 수익률 점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종로멘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